같이 이행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난 여기, 넌 누구? 소. 난 소영이? 좋다. 난 소가 영하네. 나는 어리잖아. 못 알아듣었어. 괜찮은데? 난소 영. 영.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난소의 나이, 난소 나이 검사. 난소, 오늘 난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책 언니 권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소영. 난소요. 요즘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네. 척추 나이가 어떻고 혈관 나이가 어떻고 난소 나이가 어떻고 피부 나이가 어떻고 이렇게 쭉 해서 당신은 종합적으로 실제로는 뭐 38세지만 뭐 맞아요. 나이는 뭐 35세입니다. 맞아. 30살이 넘으면 5점 감점. 감점! 그거 감점. 마이너스. 지금 나도 노산이다. 난소 나이 검사를 전에는 산부인과나 불임센터에서만 좀 선택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조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네.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 난소 나이가 이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사실 검사는 그 해석하고 그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난소 나이를 뭐 총파로 하나요? 20대로 나왔습니다. 20대로 나왔습니다. 난소 나이 검사는 이제 피 검사로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어쨌든 내가 임신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그런 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생리 시작하고 2, 3일째 정도 되면 난소가 이제 초음파로 보면 약간 연근 단면처럼 생겼거든요. 네. 연근? 네. 그럼 이게 뽕뽕뽕뽕 그러는 게 이제 난포인데 그런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걸 세면서 3mm짜리 몇 개, 5mm짜리 몇 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세고 하는 그런 검사랑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검사, 이제 뭐 여성 호르몬 검사, 뭐 LH, FSH, E2 뭐 그런 검사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임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거를 검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생리 주기 따라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컨디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그 기능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나서야 좀 반영이 되고 그래서 좀 부정확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AMH라고 하는 난소 나이 검사라는 그런 안티뮬러리아 호르몬 검사인데 이제 편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난소 나이 검사라고 하는 거고 그런 네. 검사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건 마찬가지고 생리 주기랑 상관없이 아무 때나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태어날 때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네. 뭐 100만 개든 뭐 얼마 개든 가지고 네.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초경되면 하나씩 배란이 되고 그걸 가지고 평생 써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MH는 그 어린 난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분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린 난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반영을 하는 거죠. 아이고 이년아 24살 미치면 금값 26까지는 은값 27부터는 똥값이래. 금이 나오는 돈이나 받지 똥은 돈 주고 치워야 돼. 쪽팔려 진짜. 어? 미친년 뭐가 창피해 이년아. 그러면 무조건 낮게 나올수록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수치가 높은 게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나이는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거고 네. 수치는 높은 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그 검사를 한 거를 뭐 나이별로 예를 들어서 얼마면은 뭐 20세다, 얼마면은 25세다, 얼마면 30세다, 얼마면 40세다, 얼마면 50세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나이에 따른 뭐 수치가 있고 수치를 보면 나이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몇 살부터 있어요? 5살도 있어요? 예. 검사는 보통 20세부터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때는 조금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고 제일 많이 권장을 해드리는 나이는 그래도 한 25세에서 한 45세 정도 사이를 권장을 해드리기는 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려고 하는 시기에 그럼 결과치도 나이가 나오는 거죠. 한 20세부터 나오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뭐 결과지가 뭐 15세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제일 젊게 나오는 게 뭐 20세 뭐 그 정도로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검사들은 언제 하냐면 일단은 불임센터 갔을 때, 난임센터 갔을 때 임신이 어쨌든 그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서 뭐 초음파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난소 나이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요. 이제 뭐 난임센터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궁금하다 해서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내가 뭐 20대 후반, 30대로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남자친구는 없는데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궁금하다. 그냥 궁금하다 해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작년까지는 보험이 안 돼서 보통 본인 부담금이 한 7, 8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초음파도 보험 적용이 되고 난소나이 검사도 1년에 한 번은 보험 적용이 되니까 조금 그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했나? 그런 것도 조금 있기는 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이가 엄청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8인데 난소 나이는 뭐 35으로 나왔다. 그러면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 저 당장 시집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난자를 얼려야 돼요. 막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치가 조금 제 나이보다 좀 높게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나이가 많이 나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평균에 비해서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내 난자가 늙었다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28이면 내 난자는 그냥 28살이야. 35세면은 내 난자는 그냥 35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내 나이에 맞는 난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현진 씨는 30대 난자를 가지고 있는 거고, 나는 40대 난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검사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평균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내 나이의 평균치가 뭐 1이고, 이 나이의 평균치가 3인데, 만약에 이제 현진 씨가 1이 나오면은 40세라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는 그렇게 나오는 거지만 일단은 그 검사 수치만 보는 거는 아니고 환자분들은 그냥 검사 수치 하나하나 되게 막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음파 소견에서 보이는 아까 그 연근 단면처럼 보이는 동글동글한 게 여러 개가 있고 네.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고 뭐 그렇다면은 뭐 건강하게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본인 나이보다 너무 높게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뭐 자연 임신이 되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시도했는데 안 되면 빨리 병원을 찾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기는 하겠죠. 아예 어떤 뭔가 예측을. 불가능한 뭐 그런 게 막 절망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내가 28인데 30인데 뭐 거의 폐경 수준에 뭐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러면은 정말 완전 충격을 받아서 오시거든요. 어떡해.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초음파 소견이라든지 생리 주기라든지 그런 건 다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검사실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수치가 1 미만에서는 낮은 수치에서는 오차가 더 많이 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너무 실망하고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좀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좀 필요하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하나요? 일단은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임신을 시도하라고 설명을 해드리죠. 뭐 수치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남자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안 돼. 그럴 때는 뭐 적극적으로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뭐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는 임신을 빨리 시도를 하시고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뭐 난자 냉동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고요. 근데 진짜 난자를 냉동하기도 하는군요. 네네. 사실 수치가 그렇게 낮으면 난자 냉동도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상담이 필요하고 그렇고요. 보통 그러면 과배란 주사를 이런 경우에 맞는 건가요? 뭐 자연 임신을 시도를 했을 때 안 되면 그때는 이제 과배란 주사를 맞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난소가 터져서 나오는데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뭐 2개, 3개, 5개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임신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수치가 낮으면 난소 나이가 들었다고 나오면은 그렇게 과배란 주사를 써도 효과가 좀 잘 없는 거죠. 이게 왜 한 대만 때려서 말을 듣는 애가 있고 그렇죠. 해도 말을 안 듣는 애가 애가 있고 있지. 이 저기 수치가 AMH 수치가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조금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약의 반응이 좀 잘 안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보험 적용도 되니까
한 번쯤은 꼭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은 거네요. 30대고 어쨌든 임신 계획이 있으시면 권장을 해드리고요. 네. 뭐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는 설명을 환자분이 뭐 원하신다면은 하지만 뭐 그 정도 나이에서는 검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쨌든 임신을 시도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내가 임신을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시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검사 항목 중에 이제 AMH 검사도 들어가죠. 또 한 가지는 검사를 했는데 엄청 높게 나왔어요. 선생님 저 완전 20살이요. 뭐. 38인데도 20살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막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너무 이게 너무 젊게 나오고 수치가 너무 높은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연근 동글동글동글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거는 동글동글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그런데 걔네가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맨날 설명해드리는 게 그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난장이가 7명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왕자님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된 게 제대로 크지 않는 그런 것만 되게 많고 제대로 배란이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난소 모양은 그렇고 배란은 안 돼서 뭐 생리는 뭐 3달 만에 한 번, 4달 만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그 어린 난소에서 분비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는 뭐 정상보다 뭐 2배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건강한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너무 높아도. 네, 너무 높아도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수치가 높으면서 그냥 다른 뭐 검사 소견도 정상이면 별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수치가 그렇게 지나치게 높으면서 내 나이에 비해서 뭐 20살이라고 너무 적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난소 소견이 그렇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사람은 네.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찌르기만 해도 막 빠바바바바박 이렇게 어머. 돼서 그러면은 배란이 너무 여러 개가 되거나 그러면 뭐 임신 시도하거나 과배란 유도할 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약을 쓰는 용량이나 그런 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뭐 조절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오, 그럼 진짜 과유불급이네요. 그건. 그렇죠. 모든 게 너무 적은 것도 안 좋고 너무 많은 것도 안 되고 피부 나이랑 내 신체 나이는 무조건 젊은 게 젊은 게 좋은데. 좋고. 근데 근데 일단은 난소 나이도 젊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지나치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수치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소견들이 안 좋으면. 근데 임신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나이예요. 나이가 깡패야 나이가. 나이가 깡패. 그래서 나이가 뭐 깡패. 수치가 아무리 좋은 뭐 30대 후반보다도 수치가 안 좋은 뭐 20대 후반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러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나 의학이 발달해서 뭐 어쨌든 무슨 이런 시술을 하다 보면은 임신되는 누적돼서 임신되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정말 하고 싶다 하고 그러면은 좀 일찍부터 노력 시작하셔가지고서는 임신 성공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왜 피부나 신체는 자기 관리를 하기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젊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궁이나 난소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기 관리를 그러니까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는 가능하죠. 뭐 너무 과체중이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배란도 원활하게 안 되고 뭐 임신 잘 안 되고 임신했을 때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그러기는 한데 처음부터 내가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걔를 어떻게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운동으로 해서 뭐 음식으로 해서 뭐 어떤 난자를 살릴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네. 하지만 그래도 임신이 잘 되기 위한 그런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는 하죠. 도움은 되고. 그럼요. 아, 그런 건 네. 충분히 도움이 되죠. 술은 끊는 게 좋겠네요. 술, 담배 끊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약재들을 되게 많이 먹어요. 보면은 네, 영양제도 네. 너무 과다하게 먹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다이어트 약, 뭐 그다음에 위장약, 두통약들도 네. 되게 많이 먹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아플 때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조금 안 좋기는 하죠. 저 위장약 많이 위장약? 먹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을 끊으면 위장약도 끊을 수 있겠네. 위장약은 사실 문제는 안 되긴 하는데 그게 뭐 기형아를 높이거나 그러지는 네. 않지만 위장약을 오래 많이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프로락틴이라고 해서 네. 그 뇌하수체 호르몬 중에 하나를 좀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유즙이 분비되거든요.
네.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먹거나 그러면은 유축분비 호르몬이 올라가면 그때는 배란이 제대로 안 돼서 생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일부 예민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 그런 건 아니고. 저 예민하진 않아요. 잠 잘 자거든요. 네. 네. 어쨌든 뭐 불필요하게 꼭 필요할 때 먹는 약은 상관없지만 또 누구는 막 치즈를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도 결혼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임신이 안 된다고 치즈를 엄청 먹는데 치즈 다 지방 단백질이잖아. 네. 살이 5kg가 7kg가 찌고. 살찌는 게 그렇게는 막 좋진 않. 적정한 체중, 굳이 막 너무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는 조금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난소 나이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데서 검사를 받으신 검사 결과가 좀 헷갈리거나 그러신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세요. 높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높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또 없고 나이가 젊게 나왔다고 너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검사 결과는 전문의와 상담 받으시도록 하세요. 난소 영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 안녕.